훈민정음의 키워드는 이것은 누가 봐도 훈민정음은 키워드가 일기입니다. 일기라고 하는 것은 이제 천부경에서도 일에서 시작해서 일을 돌아온다. 그러니까 일이 천부경에 11번 나오거든요. 제일 빈도수가 많은 게 일입니다. 근데 일은 다시 말하면 일기거든요. 일기에서 시작해서 쫙 역사가 펼쳐나가서 다시 일로 돌아오는 것. 그렇다면, 자, 이게 출발해서 돌아오려면은, 반환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반환점. 돌아오는 터닝 포인트가 있겠죠. 터닝 포인트가 바로 아까 제가 훈민정음 자음의 제자 원리, 그 다음에 모음의 제자 원리에 사시의 개념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시. 사시의 개념을 끼워 넣었다고 그랬죠. 사시. 사시 중에서 터닝 포인트에 해당하는, 어, 시간이 있습니다. 문명의 시간대. 그게 바로 금이라는 거죠. 가을. 그래서, 어, 1에서 시작해서 9와 10을 갖다가 또 돌아오는 이 여정. 이것이 무한 반복되는 것. 이것이 우주 운동의 실체인데, 이게 이제 태백일사의 우주론이고 역사관이죠. 그 다음에 똑같은 우주론 역사관이 훈민정음에서도 나오더라라고 하는 걸 제가 말씀드렸는데, 거기서도 결국은 일이 그 핵심인데, 일이 인간에 반영이 되면 이게 이제 테일이 된다. 테일은 광명한 인간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선생님들 보시면은 우리 광화문 있지 않습니까? 광화문의 편에 그 광화문이라는 걸 쓴 사람이 세종대왕이라는 거 아시죠? 세종대왕. 빛이 되는 인간, 빛으로 변하는 인간이 있는 곳이 바로 뭡니까? 신이 모여 있는 뭐니까 경복궁이다. 그런 철학을 담은 것 같습니다. 아무튼 자, 일기와 이런 천부경 핵심인데 여기 보시면은 뭐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원지기가 일기예요. 그리고 여기도 일기. 이게 같은 개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을 두고 계속 계속 이제 사시지은 순환을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는 과정에서 만들어내는 것이 완성된 인간을 만들어내고 완성된 인간을 가지고 또 우주가 새로 운동을 한다는 겁니다. 그게 아주 재미있고 독특한 인간관, 우주관 철학이죠. 그래서 정리하자면은 이 천부경 왼쪽에 보십시오. 어, 천부경, 천부경, 태백진운, 당문세기 서문, 아까 말씀드린 표운천사, 대변경, 훈민정음, 태백일사는 다 키워드가 이런 것들이다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 근데 훈민정음에서 정확히 말하고 있는 것은 아까 일기가 보였고 태극이 나오죠. 근데 진원은 표는 없지만 무국지진이라고 그래가지고 이런 내용을 했습니다. 근데 일, 일기, 일신 즉 삼신, 양기, 태일, 태극, 진원, 일심 이것들이 하나의 다른 모습들을 표현한 수로들입니다. 결국은 이것들은 이런 것들이 다 공통된 키워드는 일기라는 거예요. 천부경의 핵심 키워드. 근데 그렇다면 훈민정음도 우리 그 국학 매개를 관통하는 이 키워드를 담고 있는 것이고 이 국학 매개 핵심 키워드를 가지고 문자를 만드는 것이 아닌가 하기 때문에 중국의 화이론 어떤 천조 체제에서 일탈하는 자주적이고 독자적인 우리의 문자 영역을 만들고자 했던 것이 아닌가. 그것은 정말 유쾌한 반란이었다. 인간을 위한 반란이었다. 그런 생각을 좀 제가 해봤습니다. 결론이 이렇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요, 세종의 항맥에는 행천 이암 고성희 씨의 자주적 역사관이 약서 철학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암의 고손자 이맥의 태백일사와 훈민정음의 키워드 비교 분석을 해보면
훈민정음에서 가리키자 했던 세종대왕의 진짜 뜻은 이 훈이죠. 훈민정 훈. 인간 완성, 이 태일이 아니냐, 광명 인간이 아니냐 하기 때문에 이건 너무나 소중한 가치이기 때문에 세종이 자기 정권의 안위를 걸 만큼 가치를 높게 봤던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아주 위험한 프로젝트였거든요. 단순히 백성들, 불쌍한 백성들 문자 사용하게 하고자 했던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세종과 이 추종자들이 보기에는 이것은 인간으로 태어나서는 반드시 해야 될 것이었기 때문에 목숨과도 바꿀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다. 했기 때문에 정권의 안위와도 위험을 무릅쓰고 할 프로젝트가 아니었는가. 하지만 역시 그는 매우 위험한 거였기 때문에 그 철학을 담은 후민영 해례본은 금서가 된 거죠. 셀프 금서가 된 겁니다. 아무도 몰랐던 겁니다. 측근 신하만 알았던 거죠. 아마 채말리가 그걸 봤으면 더 난리 폈을 겁니다. 왜?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철학들이 그 안에 다 들어있거든요. 그러면서 동시에 제가 속대말을 쓰면은 페이크, 뺑기를 많이 칠해놨습니다. 뺑기. 예를 들어서 후민정음에 보면은 맨 끝에 천통이라고 하는 명나라 연호를 썼어요. 그 다음에 뭐 중국이 어쩌니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 황제의 나라니 언해본에 나오거든요. 그런 식으로 누가 몰래 그를 노출이 돼서 읽어보더라도 싹 훑어보면 이거는 성리대전에 있는 태국도서를 가지고 만들어낸가 보다. 이거 명나라의 문화권의 일부구나. 근데 문자는 좀 독특하구나 해서 넘어갈 수 있도록 속된 말로 뺑기를 친 것이 아니야. 뺑기. 카모플라주를 한 것이 아닌가. 하지만 철저하게 해부를 해보면 속을 까보면 가장 유쾌한 반란이었다. 명나라 황제를 열 배는 뛰어넘는 그런 스케일에서 문자를 만들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결론이 이렇습니다. 앞으로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린 연구들 많은 사람이 같이 하고 있는데 이런 정밀한 융합적 연구와 검증을 해서 우리가 해볼 만한 연구 가설은 훈민정음의 모음과 자음의 제자, 글자 만든 거, 그 다음 합자, 원리, 그 다음에 해례는 환단사서, 표운천사 혹은 대변설의 삼신오제 우주론과 천부경의 태일인간 완성 역사 철학이 반영되어 있다라고 하는 이 명제를 한번 우리가 앞으로 한 10년을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이게 10년 노력을 해서 완성이 된다면 이거 경천동지한 일입니다. 이게 완성이 된다면 훈민정음 해례는요. 제가 감히 말씀드리면 지금 세계 유네스코 기록문화유산이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라 세계 유네스코 특별 기록문화유산이 돼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런 얘기는 아무도 지금 안 했거든요. 훈민정음의 뭐 과학성 이 정도는 얘기했지만 그 안에 이 엄청난 인간론, 인문 철학의 점수를 심어놨다 이런 얘기는 아무도 못했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여러 학자들이 지금 달려들어서 하고 있고 그 중심에 우리 대한사랑의 학술원이 있습니다. 대한학술원이 그걸 하고 있고 대한학술원이 금년부터 훈민정음 원전 강의를 할 겁니다. 원전 강의를 하는데 하나씩 하나 따져볼 거거든요. 한다고 비교를 하면서 그 전문가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시간에 오늘 이 한당국이 원전 강독의 선생님도 제가 초청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같이 음미해 주시고 정말 자존감이 하늘 치솟게 되실 겁니다. 인간에 대한 재발견, 인간 완성에 대한 비전이 보이니까 그것이 우주와 내가 함께하는 그 궁극의 어떤 그 황홀경에 들어갈 수 있는 어떤 학자로서는 가장 추구하는 그거 아닙니까? 그 길에 우리가 한번 모험적으로 실험적으로 가보고자 하는데 그 자리에 한번 참관하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